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빨간불이었습니다. 불박차가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신호등이 직진 신호, 녹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쭉 가는데 오른쪽 직진 두 번째 차로 제일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가 출발하면서 앞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왼쪽으로 꺾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려고요. 불박차가 쭉 직진하는데 갑자기 몇 메터 앞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여기서 직진차로를 바꿉니다. 저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 들어왔죠. 오토바이 가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불박차가 쭉 가는데 여기서 불과 10m 앞에서 오토바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불박차는 아니 오토바이가 쭉 가야지. 왜 녹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가다가 멈춰서 갑자기 왼쪽으로 꺾고 들어오느냐. 깜빡이 켜지 않고. 그리고 오토바이 꺾고 들어올 때 불과 거리가 10m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시속 60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이었다. 나는 예상도 못했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100대 0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토바이 쪽에 아이고 100대 0이 어딨어요. 그 앞에 오토바이가 가다가 멈췄으면은 왜 저러나 생각해서 불박차도 조심을 했었어야죠.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100대 0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오토바이는 내가 가다가 섰으면 왜 섰을까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토바이가 쭉 가지 않고 섰을 때 불박차가 오토바이가 왜 쓸까를 생각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나 거기에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려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오토바이가 쓰는 걸 몰랐어요. 쭉 가는 줄 알았죠. 라고 하는데 과연 오토바이는 가고 있는 걸까요? 서 있었던 걸까요? 오토바이가 가고 있는 건지 서 있었던 건지 그것은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등을 봐야 되겠죠. 브레이크 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오토바이가 네, 이때 불박차가 정선에 가까워졌을 때 오토바이가 막 속닥 왼쪽으로 꺾어지기 직전인데요.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으면 불박차가 저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왜 브레이크를 잡을까? 앞에 뭐가 있나 생각하면서 같이 브레이크를 잡는 속도를 줄여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토바이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잘 가던 오토바이가 살짝 멈췄다 꺾어지는데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 있고요. 또 왼쪽 깜빡이도 안 켜져 있어요. 그렇다면 불박차로서는 오토바이가 조금 천천히 가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오토바이가 직진차로에서 조금 속도가 떨어지나? 오토바이가 크지 않아서 작은 오토바이는 빨리 못 가잖아요. 오토바이가 좀 천천히 가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쭉 가려고 하는데 불과 한 12m 앞에서 탁 꺾고 들어오면은 불박차가 피할 수 있을까요? 시속 60km를 달릴 때 위험을 느끼고 차가 멈출 때까지 약 30m가 필요합니다. 정지거리가 30m가 필요해요. 엄청 빨리 멈춘다 하더라도 25m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10m 조금 더 되죠? 15m가 안 됩니다. 약 한 12m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오토바이가 앞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을 꺾습니다. 대각선도 아니고 거의 직각으로 꺾죠. 풀박차 운전자로서는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왔지, 왼쪽 깜빡이도 안 들어왔지. 그러면 오토바이가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꺾고 들어오는 거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 100대 0이죠. 따라서 풀박차 운전자의 100대 0 주장하는 거 거기에 허점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는 거 신호 위반이죠.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했고 또 불박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분심이 보험사끼리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심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심의에서는 100대 0으로 나왔답니다. 오토바이 보험사가 이의 신청을 해서 재심의를 했는데요. 두 번째 심의에서는 불박차에게도 10% 잘못이 있다라고 90대 10으로 결정됐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불박차 보험사가 그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은 분심의 결과와 똑같이 90대 10으로 판결됐다고 합니다. 90대 10이 되려면 불박차에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요.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불박차로서는 앞에 신호등을 보고 정상대로 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미리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오토바이 바로 뒤에는 택시가 따라가고 있었고요.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은 채 멈추면서 갑자기 꺾고 들어왔는데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90대 10으로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90대 10으로 판결됐다고 해서 그 법원 판결이 100% 옳은 건 아니죠.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고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사건은 대법원까지 못 갑니다. 소액사건은 1심과 2심까지예요. 항소심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사고 분심에서 90대 10으로 결정되고 법원에서 소액사건 90대 10으로 판결되었지만 그러나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어서 100대 0인 사고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갔었다면 100대 0 판결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아쉬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자 도로 큰 길과 작은 길이 만나서 합류될 때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들어올 때는 그 차가 양보를 해야 되죠. 큰 길을 지나가는 차, 직진차에게 양보를 해주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양보해야 될 차가 양보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면 사고로 이어지겠죠. 오늘 보실 사고는 합류에 들어오는 차가 서 있었어요.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서 교차로 들어갔고 직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서 교차로에 들어갔습니다. 교차로에 들어가서 저 앞에 차가 서 있죠. 빠져나가면 이때 차가 움직이더니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앞에 차 갈 때 가만히 있다가 누구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겁니까? 내가 어떻게 피합니까? 거기서 나오면은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 하지만 상대 보험사는 100대 0이요? 100대 0이 어딨어요? 불박차도 조심했어야죠. 방어운전했었어야죠. 불박차도 잘못 있고요. 이번 사고 그냥 90대 10으로 끝냅시다. 90대 10으로 안 끝내면 불박차 잘못한 거 있어요. 불박차요 황색불에 들어왔잖아요. 불박차 신호 위반이에요. 그래 되면 불박차가 훨씬 더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냥 90대 10으로 끝내시죠 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 보험사는 불박차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그래요.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들어갈 때 녹색 화살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건지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때 아하 요때 황색불로 바뀌었네요. 상대편 보험사는 황색불이면은 멈췄어야 된다. 멈췄어야 되는데 왜 멈추지 그냥 나왔느냐? 이게 신호위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신호위반일까요?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정지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교차로 네모 박스. 교차로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거죠. 교차되는 곳. 이 교차되는 네모 칸. 그 네모 박스 안을 교차로라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그 네모 박스 앞에서 섰어야 되는데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의 교차로라는 것은 정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에 교차로의 개념 중에 신호등이 있을 때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가 신호위반 아닙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난 다음에 황색 신호로 들어왔어요. 불박차는 쭉 빠져주면 되는 겁니다. 불박차 신호위반 아닙니다. 앞에 차 쭉 1차로 가고 있고 흰색 차 서 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앞에 차를 보내주니까 아하 저 흰색 차가 이쪽 신호를 보고 있구나. 신호가 끝난 다음에 차들이 안 올 때 들어오겠지 라고 안심하고 지나가려는데 바로 이때 움직입니다. 이때 차가 움직이는데요. 불박차 운전자는 저 차가 움직이는 걸 아직 모를 수가 있어요. 바퀴가 천천히 움직일 때는 서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쯤 알았을까요? 이때쯤 거리가 10m 될까요? 10m 조금 더 될까요? 불박차 시속 60으로 달리면 위험을 느끼고 멈추는데 30m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에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불박차가 빵 해줬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때 불박차가 도저히 멈출 수는 없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빵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대차가 섰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달려오고 있으면 저 차 만약에 내 앞에까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차에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섰다가 출발합니다. 상대차는 우회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회전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은 오른쪽으로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붙으려면 2차로가 비어 있어요. 2차로 가면 돼요. 아하 저 차가 천천히 오니까 저 차는 2차로 가면 되고 난 1차로 가면 되지. 그런데 저 차가 여기서 쑥 1차로까지 들어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왜 불박차를 못 보고 못 봤거나 불박차를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불박차가 무시당할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돼요. 서 있던 차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 2차로 저 천천히 돌 수 있었는데 왜 1차로까지 밀고 들어왔을까요? 불박차는 서 있던 차가 1차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차가 들어올 때는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신호위반도 아니고 과실비율은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복 2차로 중앙선 기준으로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시골길입니다. 앞차를 따라 잘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요. 저 차 왜 저러지?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차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왼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정상이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살짝 커브길입니다. 커브길에서 앞차가 중앙선 넘어가네요. 불박차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차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번 사고 불박차는 앞차를 따라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왼쪽으로 넘어갔어요. 중앙선 넘어갔어요. 불박차는 내 앞이 비어있네. 나 그냥 지나가면 되지. 가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상대차는 앞차는 오른쪽으로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마을 진입로가 넓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완전히 직각으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짝 거꾸로 유턴 형태. 그러니까 시옷자 형태라고 그럴까요? 많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원을 크게 그리면서 쉽게 우회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만 켰으면 아하 저 차가 좀 원을 크게 그리려나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무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왼쪽으로 가니까 불박차는 저 차 어디 왼쪽으로 좌회전하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불박차 앞차가 깜빡도 기지 않고 중앙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완전히 제가 못해 먹은 거죠. 그래서 상대차가 또 잘못한 거죠. 이런 입장이죠. 앞차는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차가 한 대씩밖에 못 다니는 현도 1차로 왕복 2차로잖아요. 내가 앞에 있었잖아요. 당신 뒤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뒷차가 앞차에 대해서 잘 보면서 앞차의 안전을 지켰어야죠. 뒷차가 더 잘못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쪽 운전자 말 다 일리가 있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나는 앞이 비어있으니까 비어있으면 내가 가는 거지. 근데 다시 되돌아가신가 앞차가 잘못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앞차는 아니 내가 중앙선 넘어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뒷차는 나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봤어야지. 그리고 내가 중앙선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 잘 봐. 중앙선 나 일부 아직 덜 넘어갔어. 라고 주장하는데요. 한번 영상 보실까요? 자, 여기서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살짝 중앙선 넘어가더니 이때 돌아오는데요.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당신은 앞차야.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도 오른쪽 발은 담그고 있었잖아. 그거 뒷차가 날 조심했었어야지. 라고 주장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앞차가 왼쪽으로 넘어갈 때 불박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불박차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그리고 앞차가 중앙선 넘어갈 때 저기 중앙선 넘어가면 위험한데? 저기 커브길인데? 맞은편에 차고 오면 어떡하지? 저 차 이상한데? 맞은편에 차고 오면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차를 잘 살폈어야 됩니다. 만일 사고 지점에 왼쪽에 식당이 있다라든가 왼쪽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라든가 또는 왼쪽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있다라든가 그렇다면 저 차가 왼쪽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저 왼쪽 마을로 좌회전하려고 하는구나. 저 왼쪽 넓은 공터에다 차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저 차는 저리 가고 나는 그냥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곳은 왼쪽으로 들어가는 마을도 안 보이고요. 즉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또 공터도 없어요. 커브길이에요. 다시 되돌아올 차죠. 계속해서 역주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차가 중앙선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앞차를 잘 살폈어야 됩니다. 물론 앞차도 잘못했습니다. 앞차가 우회전하려면 미리 깜빡이를 켜야 돼요. 방향지시등 켜고 그리고 오른쪽에 바짝부터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이도 켜지 않았죠. 오른쪽으로 붙지도 않았죠. 오히려 중앙선 넘어갔다 원을 크게 자기만 편하려고. 뒷차는 앞차가 중앙선 넘어가니까 내 앞이 비어있으니까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뒷차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든가. 시그널 안 줬으면은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을 한번 봤어야죠. 오른쪽 공간이 넓잖아요. 공간을 넓게 해놨으면 다른 차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편하게 우회전하려고 했던 앞차에게도 상당한 잘못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커브길이고 중앙선을 넘어갔지만 앞차가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뒷차가 앞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 뒷차의 잘못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반반으로 보이면서 뒷차가 조금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차 40, 뒷차 6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 3, 4, 5차로입니다. 불박차 4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신호등 직진이었고요.
불박차가 4차로에서 우회전해서 꺾는 순간 그때 뒤에서 오던 5차로 뒤에서 오던 차랑 꽝 부딪힌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넓은 길인데 공사 중이네요. 불박차 4차로 가고 있고요. 4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아이고. 불박차는 깜빡이를 킹 켰답니다. 그런데 깜빡이를 미리 킨 건 아니고 우측으로 꺾는 순간 그 즈음에 좀 늦게 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대측 보험사, 즉 직진하던 차는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90, 직진한 차 10%, 90대 10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꺾기 전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거기는 공사 구간이에요. 공사 구간은 차가 없을 줄 알았죠. 공사 구간으로는 상대차도 잘못이 있잖아요. 내가 90%만 잘못했나요? 과연 이번 사고 90대 10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를 따질 때 불박차 운전자는 5차로는 공사 중이었다. 아스팔트가 아니었다. 포장이 안 돼 있었다. 왜 그쪽으로 왔느냐. 상대차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차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영상 다시 보시죠. 5차로가 있는 덤프트럭들이 있죠. 처음에는 초반에 있는데 덤프트럭이 끝난 다음에 저쪽으로 차가 가네요. 저 흰색 차가 옆으로 가더니 저기서 우회전을 가고요. 차들이 갈 수는 있는 곳이에요. 포장은 안 돼 있지만. 따라서 왜 포장 안 되어서 왔나요? 그럼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박차 운전자가 좀 과한 주장입니다. 불박차도 우회전하려면 앞에 간 차처럼 오른쪽으로 붙어서 미리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우회전했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점은요. 뒷차가 언제 5차로 들어갔을까요? 뒤에서 순서대로 왔으면 그냥 순서대로 쭉 가면 되는데 분명히 아까 덤프들이 가로막혀 있었죠. 가로막힌 곳을 뒷차가 들어왔다는 것은 불박차보다 더 뒤에 오던 차였습니다. 뒤에 오던 차가 오른쪽으로 더 빨리 가려고 한 것이 아닐까. 즉 나는 이 동네 길을 잘 안다. 잘 아니까 앞차들은 그냥 쭉 밀려서 가라. 나는 오른쪽으로 먼저 가겠다. 오른쪽으로 먼저 간다는 거. 일종의 추월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월할 때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요? 왼쪽으로 해야 되죠. 뒤에 오던 차가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차보다 먼저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뒷차는 나는 앞차보다 빨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정당한 진로 변경이었다. 정당의 진로 변경에서 난 쭉 가다 우회전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고 난 형태로 볼 때 상대차 우회전은 아니죠. 상대차 직진이었죠. 상대차가 우회전 있으면 상대차 우회전 들어가고 불박차 우회전 들어갔으면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럼 상대차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불박차의 후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상대차는 3차로 오는데 저 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바꿉니다. 4차로에서 빠르게 오죠. 빠르게 오고 덤프트럭을 지나서 여기에서 다시 5차로 쪽으로 빠지는데요. 앞에 차를 따라서 3차로 계속 왔으면 사고가 안 났죠. 그런데 3차로 오던 차가 4차로 빠지더니 다시 덤프트럭 끝나자마자 비포장도로로 오른쪽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불박차가 덤프트럭 지나올 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불박차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래 불박차는 오른쪽에 차가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겠지 하는데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가 아까 없었던 차가 3차로 4차로 다시 덤프트럭 지나자마자 비포장도로로 그 자체가 상대차에게 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불박차는 조금 전에 덤프트럭 지나올 때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없던 차가 갑자기 쑥 나온 거예요. 물론 불박차가 꺾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야 됩니다. 더 보지 못한 건 불박차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 뒤에서 빠르게 불박차 옆으로 온 차, 그 차의 잘못을 10%보다 더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거기는 차가 다니지 말아야 된다. 예외적으로 우회전할 차만 들어가야지 직진할 차가 왜 오른쪽으로 들어왔느냐. 그것도 일종의 추월이라고 볼 수 있다.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 변경할 때는 조금 전에는 없었지만 조금 전에 없었던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을 반드시 확인해야죠. 깜빡이 미리 켜고
오른쪽을 확인한 다음에 핸들을 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공사 중인 5차로로 무리하게 먼저 가려고 했던 상대차 잘못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70, 상대차 30 또는 60대 4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로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가 3차로 쪽을 보니까 비어 있어요. 저 뒤에 큰 트럭 하나 있고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3차로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쾅! 3차로 쪽에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진로 변경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튀고 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고가 있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로 잘 가고 있죠. 자, 여기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데 차! 트럭이 나타났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3차로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났다. 근데 저 트럭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후방 영상을 봐야 되겠죠. 트럭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3차로 쪽에 큰 트럭이 있죠. 3차로 쪽에 저 큰 트럭과 여유를 두고 그런데 뒤에서 작은 트럭이 깜빡이고 이때 아하 1차로에 있던 작은 트럭이 대각선으로 쏜 차를 같이 들어왔네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못 봤다, 없었다. 그런데 상대차는 무슨 우리 같이 들어갔다. 동시변경이다. 동시변경이니까 50대 50이다. 그런데 내가 좀 급하게 들어갔으니까 불박차 40, 트럭 60, 60대 40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는 거의 대부분 동시에 진로 변경하다 사고 났을 땐 50대 50이라고 합니다. 불박차가 2차로 3차로 들어가던 중이었고 트럭도 1차로 2차로 3차로 들어가던 중이었고 똑같이 들어왔다.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반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동시 변경이 되려면 1차로에서 2차로, 3차로, 2차로 양쪽에서 같이 들어오다가 붙였을 때 그때는 동시 변경이 되지만 이번 사고는 불박차 2차로, 3차로 가고 트럭은 1차로, 2차로, 3차로 들어왔어요. 누가 앞에 있었나요? 불박차가 앞에 있었죠. 불박차가 앞에 가고 트럭이 뒤에서 오면은 앞에 가는 차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차 뒤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불박차 깜빡이 켜고 3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트럭이 먼저 가려고 그것도 대각선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원래 차로 변경할 때는 한 칸 한 칸 가야 됩니다. 1차로에서 깜빡이 켜고 2차로 들어왔다 또 쭉 가다 깜빡이 켜고 그런데 상대차는 불박차 바로 뒤로 붙어서 쑥 들어왔어요. 후방 영상 다시 보실까요?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저 트럭이 깜빡이를 켜더니 여기서 바로 불박차 뒤로 오더니 바로 거의 가까이서 불박차에 바짝 붙어서 그것도 한꺼번에 대각선으로 매우 위험하죠. 트럭은 동시에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3차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후방 영상이 같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위쪽은 전방 영상, 아래쪽은 후방 영상인데요. 자, 여기서 불박차가 언제 3차로 들어가는지 잘 보시겠습니다. 잘 가다가 여기서 벌어지죠.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그럼 벌써 불박차가 옆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때 아직까지 2차로에 있습니다. 트럭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오른쪽 3차로 저 뒤에 큰 트럭이 오고 있고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는 차가 오른쪽만 보면 되죠. 내 뒤를 봐야 될까요? 뒤는 후진할 때 보는 겁니다.
내 오른쪽 뒤를 보니까 차가 없어요. 그 여기 보면서 이때까지 아직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가 없어 쑥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상대차도 그때 조금 더 늦게 들어오는데요. 이때 저 차가 보였을까요?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는 보이지만 바로 이 뒤쪽은 안 보입니다. 저 차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불박차 운전자에게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박차 운전자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옆을 보면서 들어갈 때 근데 갑자기 팍 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상대차가 뒤 따라오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대가 쓱 그대로 들어왔어요. 대각선 진로 변경 매우 나쁜 겁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1차로 했던 트럭 봐야 될 의무도 없고요. 그리고 불박차 먼저 상체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대각선을 치고 들어온 차들도 있을 수 있음에 대비해서 계속 힐끔힐끔 뒤를 봐야 된다? 그럼 앞을 언제 봐요? 운전할 때는 앞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할 때 옆을 보는 겁니다. 앞과 옆의 뒤쪽, 3차로 뒤쪽을 보는 거죠. 2차로에서 치고 나오는 저런 차에 대비해서까지 운전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일반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